나의 쏙쏙질이 이성희쌤이야. 여러분하고 저랑 맨날 책이랑 화면으로만 보잖아요. 그쵸? 책과 화면. 왠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려고 하잖아. 그치? 지리하면, 너네한테 지리하면 어떤 느낌이니? 라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지리해요. 말 그대로 지루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사실 지리는 지루한 과목이 아니거든? 우리 주변의 모든 게 지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니네가 맨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우고 달달달달달 하다 보니까 고생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쌤이랑 여러분이랑 같이 여행을 떠나가 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가기는 힘들잖아, 그치? 쌤이 대신 한번 갔다 와봤거든? 근데 느낌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떠난다는 마음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발할게요. 그리고 쌤이 좋아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자는 여행을 떠난다.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 쌤도 사실은 똑같은 일상이거든. 여러분이 지금 올해 수험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힘들지. 근데 쌤은, 물론 쌤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약 10년 넘게 지금 수험생활을 하고 있거든. 선생님도 사실은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뉴스를 탁탁탁 보고 있는데 YTN인가? 거기서 하동 창송이 나온 거야. 하동 창송.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창송이야, 얘들아. 창공이란 말 쓰잖아, 그치? 파란 바다랑, 파란 하늘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동에 가면 파란 소나무 숲이 깔려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저기를 가야겠다. 근데 저기를 가는 김에 하동이 어디를 끼고 있어요? 섬진강을 끼고 있고 주변에 여수, 순천 아주 아름다운 남해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출발을 한 거야. 그리고 자, 어때? 날씨 쭉이지, 그치? 그냥 출발했는데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날씨도 좋고 이 길은 얘들아 별것도 아니야. 그냥 얘 뭐냐면 하동 들어가는 초입에 그냥 이렇게 드라이빙하는 코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날씨도 좋고 이렇게 파란 나무들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 자체가 좋잖아, 그치? 그러다가 길을 살짝 잘못 들었네? 살짝 잘못 들어서 원래 나의 코스는 아니었는데 여기 남해대교에 도착을 한 거야. 왜 쌤의 코스가 아니었냐면 쌤 강의 들은 학생들은 알 텐데 쌤이 남해대교 보면서 많이 울었다. 왜? 옛날에 쌤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무려 5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군대까지 기다렸는데 3일 뻥 차가지고 쌤이한테 남해대교에서 많이 울었었거든? 근데 이 남해대교를 지금 맨날 가르치지. 일단 남해대교는 뭘로 유명해요? 일단 남해라는 섬이랑 육지 자체가 연결돼 있어요. 섬과 육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뭐라고 불러주니? 그렇지. 연육교라고 불러주게 되잖아. 이 연육교를 통해서 지금 남해대교랑 그 남해안의 본토 육지 쪽이랑 많이 이렇게 왕래가 자주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남해대교 밑에가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소용돌이 쳐요. 그래서 조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남해대교를 한번 흘끗 보고 저기 옛날에 마음 아팠던 곳 하고 그냥 패스. 그리고 옆에 있는 바다도 한번 살짝 보고 다시 패스.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쌤이 가고 싶은 바로 하동으로 온 거예요. 하동 창송에서 보이는 바로 앞에 섬진강이에요. 얘들아, 딱 보니까 얘가 뭐처럼 보이니? 모래사장이 쫙 깔려 있잖아. 그치? 바닷가에 모래사장인 사빈 같죠? 네, 사빈이 아니라 섬진강 주변에 이렇게 토사가 쌓여가지고 지금 길쭉하게 모래톱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씨도 좋고 모래톱도 쫙 쌓여있는 마치 바다 같은 강가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가족 단위로 막 나와가지고 놀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다시 사빈 같은 모래사장 사진 한번 다시 보고 얘들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섬진강을 간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 한강이 있을 것이고 금강이 있을 것이고 영산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섬진강이 있고 저기 경상도에 낙동강이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요놈의 섬진강이라니까. 왜 섬진강일까? 그치? 한강은 사실 옛날의 한강은 이렇지 않았대요. 쌤도 태어나기 전의 일이어서 지금의 한강과 옛날의 한강을 잘 모르겠는데 옛날의 한강을 보진 못했지만 지금의 한강이 인위적이라는 건 우리가 딱 느낄 수가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금강과 영산강과 낙동강에는 뭐가 형성이 되어 있어?
그렇잖아. 하구뜨기 형성이 돼 있으니까 밀물대 바닷물이 쫙 못 들어와서 강물하고 바닷물이 단절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하천이라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누구? 섬진강만 하구뜨기 없어서 지금도 강과 바다가 만나고 뒤로는 지리산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보존된 대표적인 하천이어서 바로 여기를 갔던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뒤쪽에 숲이 쫙 보이죠? 이 뒤에 있는 숲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조선시대 때 저기 광양만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너무 센 거야. 그리고 역시 강에서 불어오는 모래사장 같은 그 모래톱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너무 세니까 뒤에 소나무를 쫙 심은 거예요. 일종의 방풍림으로써. 그게 오랫동안 보존이 돼서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거고 얘들 어떠니? 하늘도 파랗지, 소나무도 파랗지, 진짜 하동 창송이라고 불릴만 하지. 근데 일반적으로 니네가 이렇게 짝짝짝 쳐본다면 아마 하동 송림이라고 치면 가장 잘 나올 거예요. 그러한 지역이 쫙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나무가 쫙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총총총 걸어가고 사람이 있어도 멋지고 사람이 없어도 그 자체로 멋진 곳 바로 하동 송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멀리 뭐가 보여? 벤치가 보이는 거야. 저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얘도 커플, 저기 얘도 커플, 그 다음에 또 커플. 아유 좋아 죽네 좋아 죽어 그치? 그래서 나란히 걸어다니는 커플들을 살짝 도찰을 한 건데 살짝 그들이 부러워서 도찰을 좀 해봤는데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연과 사람이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쌤은 잠깐 깜놀할 준비하시고 살짝 쌤은 그게 벤치에 누워서 여기에 보이는 그 하늘 위로 뻗어있는 소나무 숲을 잠깐 보고요. 그리고 여유롭게 다시 강가를 쭉 한번 훑어봤죠. 훑어봤더니 사람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건 안 해봤는데 착 던지는 거. 그리고 제비뜨기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탕탕탕탕 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였지, 그치? 그런 걸 하는 어린아이들도.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기 어렵잖아, 얘들아. 다 그냥 한강 주변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탕탕탕탕탕 제비뜨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천혜의 강가가 보존되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즐기세요. 그냥 쭉 보시면서. 그리고 가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제첩이 있는 거야, 제첩. 제첩이라고 하면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아주 작은 조개 같은 애들이 돼요. 제첩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야 탁탁탁탁탁 바로 물새가 지나간 자리도 쭉 보이고 귀엽지 그치? 그리고 다시 뒤쪽이 이렇게 마치 한국책에서 배우는 뭐처럼 보여요? 사빈 뒤쪽에 모래가 날라서 만들어진 사구와 사구 뒤쪽에 방풍림. 우리가 책에서 봤던 게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꼭 바닷가가 아니어도 얘들아 이렇게 강가에서 사빈처럼 쌓여있는 모래, 사구, 그 다음에 뒤에 소나무 숲 이렇게 돼 있더란 얘기지. 소나무 다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 멀리 약간 멀어가지고 뚜렷하진 않는데 엄마와 아주 귀여운 어린 딸 그리고 많은 가족들 단위로 오신 분들. 그래서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았고요. 보고 나서 선생님이 어디로 갔냐면 날씨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나오는 길에 막 걸어 나오다가 매점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딱 집었는데 하필 이게 있는 거야. 와, 정말 반가웠지. 한 20년 넘게 만에 본 것 같은데 최고. 내가 초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던 거. 쌤 때는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국민학교 때지. 국민학교 때 학교 끝나고 막 더우면 바로 교정 앞에 있는 그런 문방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중에 깐돌이라고 있었어요. 니네보다 나이가 더 오래된 애야. 근데 서울에서는 선생님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거기에 가니까 삼양인가? 삼양에서 나온 그 깐돌이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냅다 샀지. 20년에 만나는 거라니까. 진짜 반가운 친구 같다니까. 걔를 사서 하나씩 먹으면서 다음 코스로 넘어갔어요. 사실 여행의 백미는 얘들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하동 창송을 보고 강가 같은 바닷가 같은 강가를 쫙 걸은 다음에 식당으로 막 걸어 들어갔거든. 식당을 딱 갔는데 하동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 봤던 제첩과 바로 지금 여기에 보이는 하동 녹차예요. 녹차하면 죄다 보석만 나는 데더라. 그렇진 않잖아. 그치? 보석 녹차도 물론 유명하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녹차가 처음으로 재배된 지역이 바로 하동과 뒤쪽에는 그 지리산 일대가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하동도 5월 달에 전통차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동에 5월 달에 전통차 축제를 할 때 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잎을 따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이거 보니까 얘들아, 잎을 땄는데 그 잎 속에 금녹차를 숨겨놓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딴 사람한테는 막 상금도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성공한 지방 축제의 하나가 또 하동 전통차 축제가 돼요. 그래서 하동에서 녹차가 공급되는 그 지역에서 시원한 녹차물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한 접시 가득 보이지 얘들아. 뭐야? 그 유명한 제첩을 무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침 막 나지, 그치? 맛있는 제첩 무침과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뽀얀 우유 같은 국물이 우러나와 있는 바로 제첩국. 해장국으로도 많이 먹는데요. 선생님 그날 술은 안 먹었고 이렇게 간단하게 밥이랑 그리고 제첩국이랑 제첩 무침을 이렇게 한 사발 받고, 그리고 그 옆에 진짜 유명한 거. 바다 사는 개가 아니라 얘들아 그 조그만 개는 그 강에 사는 돌개라는 거거든. 그 돌게장 해가지고 한 상 가득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려고 나왔는데 밖에 보니까 개들이 이렇게 오글오글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지만 안녕 인사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맛있게 먹임을 당하겠지만 이 풍요로운 강의 산물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섬진강 상류를 향해서 막 가다 보니까 수달보호소라고 있는 거야. 근데 수달 본 적 있어? 쌤도 본 적 없어. 쌤 동물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TV에서는 진짜 많이 봤지. 그런데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차를 돌렸죠. 그쪽으로 일단 무조건 고고싱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다 보니까 지금 보이다시피 수달 관찰대가 있더라고요. 수달이 요렇게 생겼대 얘들아. 요렇게. 엄청 귀엽지? 엄청 귀엽지, 그치? 그래서 요 수달이 이게 보호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많이 없어져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섬진강 일대에서만 수달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물고기도 못 잡게 하고 사람이 들어가는 걸 막아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이 수달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강이 흐르고 옆에 이렇게 숲풀도 있고 모래톱도 있고 돌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동굴을 지을 수가 없대, 얘네가. 동굴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달은 그걸 지을 수가 없대네. 그래서 그 돌 틈이 있으면 그런 틈에 가가지고 자연적인 곳에 있는 천연 동굴을 이용해가지고 걔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야행성인데 거기는 잘 보존되어 있어. 얘네가 안전한 거야. 안전한 거니까 낮에도 막 나와가지고 물고기 잡이를 한대요. 그거를 아저씨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바로 이분. 정말 인상 좋게 생기셨죠. 그쵸? 그래서 탁 보시면서 여기에 쫙 다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쌤은 아무리 망원경으로 계속 봤는데도 안 보이더라고. 안 보여서 실제로 보는 거는 못했는데요. 이 수달 얘기를 하면서 아저씨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죠. 무슨 대화를 주로 나눴냐면 바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뭐 이거에 대한 찬반양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여러분도 알 거고 저도 알 거예요. 그렇죠? 쌤은 이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히자라고 하면 자연적인 하천으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번 여행에서도 섬진강을 가고 싶었던 거고. 지금 뒤에 쫙 보이는 뭐가 있어 얘들아. 뚝방길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흙길이랑 이렇게 풀들이 막 나여 있는데 이 지역도 곧 저거가 깔릴 거래요. 이렇게 쫙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로 쫙 바뀔 거래요. 자전거 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서울의 양재천이나 한강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랑 여기 섬진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똑같다면 굳이 서울에서 저 멀리 섬진강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몇 시간씩 차를 몰고. 더군다나 이 아저씨의 말씀이 정말 내가 보기엔 정답이야. 서울 사람들은 또는 일반인들은 운동할 시간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천 주변을 걷거나 아니면 막 사이클을 타는 게 중요한 건데 요 섬진강 수달보호구 지역의 뒤쪽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맨날 농사 짓고 일하시는 게 몸에 배신 분들이거든. 그분들이 무슨 농사를 하시는데 운동이 부족하다고 굳이 사이클을 타서 이 뚝방길을 가시고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얘네를 다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좀 자연 상태로 보존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저런 얘기를 아저씨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하다가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더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는 수달 말고도 지금 이렇게 날개 쫙 펼치고 날아가는 여기 꼬리 부분이 하얗잖아 얘들아. 그치? 흰 꼬리수리도 있고 뭐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또 1박 2일도 나왔다고 하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돌아왔어요. 보이지 얘들아?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이거 뭐야? 앵두야, 앵두.
거기서 막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냥 동네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농촌에 계신 아저씨가 그냥 툭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것 좀 먹어보라고. 이런 넉넉한 인심이 남아있는 농촌이 좀 그대로 좀 보존이 됐으면 하는 게 쌤의 개인적인 바람. 그치? 그래서 초달 보고서를 보고 다시